싶어 허탈하다가도 집에 오면 불 켜진 거실에서 남편이 고생했다며 맞아주면 까끌까끌한 마음도 금세 풀리더군요. 다만 고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습니다. 화장실이랑 싱크대, 도배랑 마루까지 아예 들어엎어 싹 고치려던 계획이셔서 아예 턴키로 작업을 맡기셨어요. 3주 넘게 소요된다고 하셔서 엄마는 근처 호텔에 장기 투숙을 예약하셨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는 관계로 엄마가 환불을 받고 일찍 나오게 되셨습니다. 다른 호텔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정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2주 지내시는 건 어쩌냐고 여쭈었더니 엄마가 사위한테 패 끼치는 게 싫다며 안 오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장모님 모시고 오시라 하길래 제가 한 번 더 전달했더니 엄마가 못 이기는 척 집에 오셨습니다. 엄마랑 딱 2주 같이 살 예정이었고 저녁에 혼자 남편이 장모님이랑 계실 거 생각해 근무도 단축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요. 엄마도 저희 집 계시면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해주신다고 했고요. 오랜만에 그렇게 엄마랑 같이 사니 고등학생 때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남편도 친정엄마가 집에서 요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니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휴무일에 저녁 먹자고 연락 오셨길래 그럼 친정엄마가 집에 계시니 같이 식사하시겠냐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집에 친정엄마가 와 계시다고? 언제부터? 왜 말 안 했니? 3일 전쯤부터요. 집 리모델링 하시는데 거처가 없어서 호텔 일주일 계시다가 보안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라 했어요, 어머님. 그래? 얼마나 계시는데? 2주만 계시다가 가시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업체 말로는 더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딱 2주만 계신댔어요. 제가 말을 끝내자마자 어머님이 불쾌하다는 듯이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내가 니네 집이라도 불시에 갔다가 안사돈 마주치면 어쩌려고? 라고 하시더군요. 네? 어머님 한 번도 저희 집에 연락 없이 오신 적이 없으니 그거야 니 눈치 보느라 늘상 연락하고 갔던 거고 내 아들 집 가는데 꼭 연락하고 가야겠니? 이제 슬슬 니네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할 참이었는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겠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두신 다음에 말없이 오고 가고 할 계획이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고 있자 어머님이 본인도 기분이 별로라면서 끊고 나중에 얘기하자 하시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가 저희 집 계시는 2주 동안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으셨어요. 식사하자고 했더니 아예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집 계시다가 집 리모델링 끝나서 본가로 가셨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일하는 미용실로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오셨더라고요. 손님 가실 때까지 소파에 앉아 팔짱 끼고 저를 내내 째려보시더니 손님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니네 친정엄마를 집에 들여? 그것도 2주씩이나?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어머님, 친정집 인테리어도 갑자기 시작하게 됐고 원래 저희 집 오시려던 계획도 아니었어요. 일이 생겨서 갑자기 들어오시게 된 거라 어머님께 굳이 말씀드릴 시간도 없었고요. 그건 그런데 제가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뇨?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터질 듯 빨개지며 내가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니네 집 돌아가는 사정은 훤히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내 아들 집에서 2주나 있겠다는데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저는 제 친정엄마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사정이었어도 똑같이 저희 집 와서 편히 머무시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도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하길 가르쳤을 거고요. 니네 친정이랑 우리는 얘기가 다르지? 네? 왜 달라요? 저 역시 화가 난 얼굴로 언성을 높여 묻자 어머님이 이러시더군요. 그럴 거면 니네 친정에서도 똑같이 1억을 해갖고 오든가. 1억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아님 땅 파면 나오나? 우리도 아들 장가 보낸다고 뼈 빠지게 벌어서 모아둔 돈이야. 안 싸돈 편히 쉬시라고 해준 돈이 아니라고.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수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근조근 저를 타이르시더군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가방끈이 짧아서 생각이 너무 얕다며 본인이 잘 가르쳐줄 테니 시어머니 생각 너무 서운해 말고 들으라.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주말 정도 오시는 건 괜찮지만 2주나 계시는 건 꼭 시댁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네요. 시어머니가 불쾌해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맞아요. 1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죠. 그런 귀한 돈을 저도 갖고 왔잖아요. 그건 잊으셨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시더군요. 돈도 제가 더 벌어 결혼할 때 훨씬 많이 갖고 와. 제 친정엄마가 뭐 때문에 딸 집 오는데 눈치 봐야 하시는데요? 어머님도 저희 집 비밀번호 당연히 알고 살 생각이셨다면서요. 우리 엄마도 그럴 만한 자격 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저 말대꾸하는 거 전부터 보기 싫었는데 결국 일을 내냐며 제가 버르장머리 없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용사라 상스럽고 못 베어먹은 티가 이렇게 나는 거라며 진작 결혼 반대할 걸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 아들이 아까워서 미치겠다며 분통 터져 하시는 시어머니 그 얼굴에 대고 제가 외쳤습니다. 네, 1억 반 안에 드릴 테니 그렇게 아까운 아들도 도로 가져가세요. 정말 더러워서 이 결혼 생활 더 못 해먹겠네요. 뭐 얼마나 대단한 자식에다 대단한 집안이라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들 당신 아들이 장가 잘 갔다고 하지. 제가 소리치자 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뒷걸음질 치더군요. 그 앞에 대고 저도 똑같이 삿대질하며 어머님께 계속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으니 그 잘난 1억 갖고 가세요. 이렇게 아들 이혼시키니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이제 약사, 교사, 세무사 그 여자들 실컷 아들 소개시켜주세요. 그런데 재혼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별 볼 일 없는 남자에다 막대 먹은 시어머니 자리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나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지금 이혼하겠다는 말 진심이냐고 묻더군요. 그 말에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불씨를 당긴 거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며 저를 설득하려 들더군요. 그냥 나가시라 했습니다. 아예 어깨를 밀며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며 우린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죠.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제대로 막아주지 않은 남편에 대한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자 남편도 뒤늦게 난리가 나고 어머님도 사과한다며 울고불고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친정에도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본인 때문에 이혼하는 거냐고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런 시댁이랑 남편이면 없는 게 낫다고 하시며 이혼 찬성하셨어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질질 끄는 거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건다고 하니 그제야 협의해주더군요. 이혼 협의서 내던 날 바로 시댁 계좌 1억 싸보내고
집 명의 제 걸로 바꿨습니다. 남편도 집만 싸서 내보냈고요. 시어머니가 뒤늦게 난리치며 이혼할 거면 그새 오른 집값 반영해 다시 재산분할 하라고 어깃장 놓길래 싸우느라 좀 지저분하게 끝났네요. 어머님도 가방끈이 짧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교양 없는 집만 골라 하냐고 했더니 뒷목 잡으시더군요. 그렇게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되었고 그대로 결혼생활 끝났어요. 집은 시세가 올라 그새 7천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상처뿐인 이혼이지만 빨리 결정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시댁 갑질로 헤어진 거라 솔직히 별 타격도 없습니다. 전 남편 쪽만 추한 소문이 붙어 소개팅이랑 손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하긴 그런 시어머니 자리에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저는 여전히 돈 열심히 벌며 성실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큰 교훈도 얻었고요. 언젠가 전시모를 길 가다 만난다면 묻고 싶네요. 귀한 아들 이혼시켜 소원대로 돌아오게 하니 속 시원하냐고요.